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저희 여수 문화방송은 오늘부터 사흘간 제주도 현지 취재를 통해 해양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여수시의 비전과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자치단체가 아닌 주민주도로 관광개발에 성공한 제주 올레길을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탁 트인 해안로를 따라 시작된 제주 올레길. 무인섬을 옆으로 홀로 걷기도 하고 10여 명이 함께 지나다 보면 금세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갯가를 지나 숲으로 들어가면 녹음 가득한 풀과 아름드리 나무길이 펼쳐집니다. 뛰어난 풍광을 배경으로 제주 세속각에서 외돌개까지 이어진 올레길 6코스. 거리만 14km에 천천히 걸어도 4-5시간이면 완주하는 평탄한 길입니다. 올레길은 이 같은 주로 해안 지역을 따라서 골목길과 산길, 들길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도보 여행 코스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으로도 담기에 너무나도 표현력이 부족한 그런 아름다운 풍경들이 너무 보기 좋았고요. 시간만 더 있었으면 더 오래 머물고 싶었고. 관광객들은 걷다가 힘들면 올레길 중간중간 마을 주민들이 만든 카페와 숙박시설에서 쉬어가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또 가다 보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이렇게 땡볕에 가는데 음료수도 마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시원하게 앉아서 쉴 곳도 있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주 올레길 1코스가 처음 조성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제주 지역민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제주 올레가 제주도 전체를 도는 26개 코스에 425km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아닌 지역민 스스로 코스를 개발하고 홍보를 통해 이제 한 해 100만 명 이상 찾는 전국 최고의 도보여행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주 올레길은 제주의 재래시장이라든지 박물관, 문화의 거리를 지나는 길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길을 탐사하고 걷기 좋도록 선별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민 스스로 개발에 성공한 제주 올레길. 최근 몇 년 전부터 해안길 개발에 눈을 뜬 여수 관광개발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고흥 지역의 관광지와 우주항공축제를 소재로 한 사진공모전의 수상작이 결정됐습니다. 고흥구는 최근 심사위원회를 열어 전국에서 접수된 109점의 사진작품 가운데 관광 분야 11점, 우주항공축제 분야 10점 등 모두 21점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했습니다. 고흥구는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을 관광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는 운전자가 많은데요. 운전자들의 이 같은 사소한 부주의가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경찰서 교통민원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는 운전자가 자주 눈에 띕니다. 과태료는 이제 24,000원인데 시한행 기자로 기재해 주셔도 되고요. 현재 일종 면허의 경우 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이를 깜빡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놓쳤어요. 원래 기간이 이렇게 면허증에도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 돼 있죠. 면허증 자주 안 봐서 깜빡했습니다. 위협 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랬네요.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해마다 1000건에 이릅니다. 지난 2002년엔 적성검사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했던 이모 씨에게 대법원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면으로 등기로 본인에게 유예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또 운전면허증 앞에 기재된 검사일을 확인하시고 1년 기한입니다. 1년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적성검사를 통한 면허 갱신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경찰서, 가까운 면허 시험장 등에서 가능합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면허 취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시가 다음 달 4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건소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입원율과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한 달 사이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성폭력 범죄 전담 조사관의 절반 가까이가 의무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성폭력 범죄 전담 조사관 92명 가운데 46.7%인 43명이 전담 조사관으로 지정된 지 6개월이 넘도록 성폭력 수사 전문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별로는 광양경찰서가 5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고 목포, 해남, 영광경찰서가 각각 4명, 여수, 장성경찰서가 각각 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미래에너지 신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이죠.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 에너지밸리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첫 제품이 생산됐는데요. 에너지밸리 조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22,000볼트가 넘는 고압의 전기를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저압으로 바꿔주는 변압기입니다. 나주 혁신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빛가람 에너지밸리 1호 제품입니다. 경기도 용인이 본사인 이 기업은 지난 5월 이곳에 공장을 짓기 시작한 뒤 넉 달 만에 제품의 본격적인 생산에 나섰습니다. 올해에만 한전에서 100억 원어치의 변압기를 주문받았는데 이곳에서 채용한 직원 45명과 함께 에너지밸리에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상 변압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서 저희가 공장을 이쪽으로 입주를 결정하고 이 기업의 첫 제품 생산은 다른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들의 입주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나주 혁신산단에는 올 연말까지 5개 기업이 추가로 준공되고 한전 연구개발센터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같이 고용을 하면서 진짜 전문가 기술자로 만들어주시고 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자재 같은 걸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밸리는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 500개를 유치해 나주 혁신도시 일대를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만들겠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한전은 올 연말까지 17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제1호 제품 생산이라는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목포 원도심에 있는 목산고등학교의 오감지구 이전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걸림돌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의 예산 지원 불가 결정에 목산고등학교의 오감지구 이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전을 하려면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400억여 원. 기존 학교 부지 매각만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백년지구 이전이 결정된 청호중학교와 목산고등학교 부지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설립을 위한 학교 부지 용도 지역 변경을 목포시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호중이나 목산고의 매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포시에다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목포시의 오감 대학부지 무상 제공을 기대하며 일단 전남 도의회에 목산고 이설 동의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목산고 부지에 교육기관이 들어서지 않을 경우 오감 대학부지 무상 양도와 학교 부지 용도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 학교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한 도교육청의 대안 제시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포시와 전라남도교육청 모두 목산고 이전이 필요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두 기관의 통큰 양보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16 순천만 국가정원 산업디자인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산업디자인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정원 함께 일구는 미래라는 주제로 국가정원과 도심일원에서 정원 리뉴얼, 한평정원 페스티벌, 정원산업 전시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됩니다. 순천시는 이번 산업디자인전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품격에 맞는 유무형의 자산으로 남도록 하고 주민 참여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도내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접수된 도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156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6%가 증가했으며 특히 흉기폭력 신고는 줄었지만 말다툼 등 기타 신고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900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전라남도가 숲속의 전남체험 활동 등을 운영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학기부터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시작됨에 따라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등 체험시설에서 감성을 일깨우는 숲속의 전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숲속의 전남 프로그램에는 여수시 미평동 산림욕장의 교육 프로그램과 광양 봉강 하조마을의 자연에서 놀자 프로그램 등 도내 각지의 다양한 체험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농촌 테마파크들이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정인화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촌 테마파크 운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 개장 중인 35개 전국 농촌 테마파크 가운데 화순 10만이 테마공원 등 11곳이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1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 측은 이 밖에도 상당수 테마파크들이 방문객 수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다며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곳은 이 황화코스모스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노란 색깔이 다홍색의 황화코스모스는 황금코스모스라고도 불리는데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에 대변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서늘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5.9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모두 27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지금 경상도 해안 지방에 여전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까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그 밖에 남해와 동해에도 여전히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